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여정입니다. 오늘은 늦여름에 시집을 가는 저의 친구를 위해서 부케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네, 저는 못 가는 시집장가들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이번 달에만 벌써 저는 4명의 친구들에게 부케를 선물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부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할 거면 유튜브로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늦여름에 어울리는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부케는 당연히 본식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베스트 꽃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케의 말을 잠깐 드리자면 부케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일단 공정 과정이 많고요. 뭐 배달비도 포함되고 이래저래 챙겨야 되는 것도 많은 것도 있는데 베스트 완전 티가 없는 하얀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핑크색도 마찬가지겠고 원래 정량인 꽃보다 한 4배에서 6배 정도의 꽃은 더 사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10배까지도 사요. 그러면 그 꽃들을 사서 그 안에서 베스트만 추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딱 정량만 사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신부님들 만약에 부케에 태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결혼이고 한 번뿐인 결혼에 완벽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스트 분들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돼서 더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들 부케는 화이트 톤의 부케고요. 오늘 쓸 재료는 이렇게 카라, 완전 하얗죠? 카라가 있고 튤립도 정말 하얗고 벌어지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화이트 옥시 플라워, 화이트 옥시도 완전 하얀 색깔로 베로니카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팥꽃이고요. 늦여름을 표현하기 위해 연밥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부케를 만들어 볼 건데 부케도 일종의 핸드타이드잖아요. 근데 오늘 쓸 친구인 카라랑 튤립은 생각보다 대가 약하기 때문에 스파이럴을 잡게 되면 아이들이 부러져요. 그래서 일자로 잡으시는 아이들이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을 잡기 전에 그린 베이스를 먼저 잡아볼게요. 왜냐면 저 친구들은 너무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전 일자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스파이럴은 돌아가야 해요. 이렇게 되게 말에 아이러니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핸드타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각을 크게 시작하신 다음에 잡을게요 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서 일자지만 그 안에서 아주 약간 미묘하게 스파이럴은 지켜주시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부피감을. 스파이럴을 하는 이유는 부피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 친구들을 잡아주고 부케는 제 친구는 그린을 많이 넣어달라고 그린감을 많이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통 신부님들이 그린감 많이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실제 식장에서 정말 초록색깔 부케 들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린을 정말 최소한으로 하되 화이트가 더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유칼립투스는 부피감 때문에 밑으로 깔려도 돼요. 위에 정말 조금만 보여도 되니까 부담 없이 쭉쭉 올려볼게요. 그래서 메인이 돼야 되는 친구들을 먼저 어레인지를 잡아놓고요. 굉장히 제 손끝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 주위 지인들은 제가 플로리스트가 하니까 막 이거 요청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별거예요. 남의 결혼식에 부케 잘못 들으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부케값이 또 비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면서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베로니카를 심심치 않게 또 사이드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뭔가 그리너리하면서 화이트풍이 나오고 있죠? 근데 카라가 또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꽃을 많이 넣으신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카라를 조금 모양을 돌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이쪽에서 지금은 또 잘 보네요. 카라가 이쪽 방면에 향이 갔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흰 꽃은 조금만 스쳐도 생채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흰 색깔 부케가 더 비싼 게 배 정량의 한 정말 6배 이상은 사야 돼요. 그래야지 베스트가 고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레인지를 해주시고요. 화이트 옥시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부케를 바라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부케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신 건 신부님은 당연히 이렇게 드니까 이걸 쳐다보겠지만 신부가 쳐다보는 부케가 아니고 사진에 나와야 되고 관객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꽂는 사람 시선이 위에 있다고 해서 위만 하시면 안 되고 앞쪽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게 양방향인 이유는 신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똑바로 들고 있는지 이렇게 들고 있는지 뭐 어떻게 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도 예쁠 수 있게 어디에서 봐도 아름다울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내가 신부가 됐다고 빙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시집을 안 갔지만 시집을 엄청나게 갔다 온 사람처럼 빙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옥시플라워로 공간을 채워주시고
또 튤립도 중간중간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친구들이 부케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베로니카로 시선을 조금 더 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잡혔다 싶을 때 이렇게 연밥 친구들은 늦여름에 계절감을 표현하기 좋은 친구인데 너무 위에 올라가면 시선 강탈이니까 살짝 밑에서 무게감으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에서 봐도 예뻐야 되지만 확실히 포컬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리본이 묶이는 포인트가 포컬이 될 텐데 포컬 쪽에는 조금 더 디테일을 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레이어드가 돼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들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부케가 되고 있죠. 하지만 뒤쪽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옆쪽도 아래쪽 시선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어레인지를 해볼게요. 지금 제 손이 계속해서 달달달 떨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엔 디테일을 더 넣어줄 건데요. 요런 더 작은 친구들 있잖아요. 더 작은 친구들로 스파클링 튈 수 있도록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더 반짝이겠죠? 그리고 흰꽃으로 부케를 하게 되면요. 제가 보통 신부님들이 거의 한 95% 이상의 신부님들이 흰꽃을 되게 선호를 하세요. 왜냐면 퓨어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예식장은 조명이 엄청 화려하기 때문에 흰색 꽃이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야외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촬영용으로 흰색 부케를 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흰색 꽃이 굉장히 찍기 어려워요. 왜냐면 카메라에서 찍었을 때 태양빛이 이게 반사하고 실내에서 촬영하더라도 조명을 흰색이 반사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도 흰색 꽃은 찍고 보정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저는 야외 결혼식이라든지 촬영용은 일부러 더 화려하고 쨍한 색깔을 쓰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예식장은 어차피 촬영기사님이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꽃을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넣어주시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부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뭉쳐있거나 어색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런 폴립 같은 폴립 유카리 같이 하늘거리는 친구들로 바깥에서 이렇게 시선에 빠질 수 있게 정말 조금만 넘겨주시면 더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조금 더 날리는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런 샤한 느낌의 친구도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면 또 딸랑거리는 느낌이 샤한 느낌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 옆쪽에서도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퍼지면 이렇게 하늘하늘 딸랑거리는 게 거기 가서 이제 조명이 비춰보면 더 아름답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는 바인딩을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부케 바인딩은 이렇게 리본 처리를 이따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막 이렇게 철사나 이런 게 묶게 되면 꽃이 너무 약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 이물감이 잡히면 안 돼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꽁꽁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너무 설겁게 묶으시면요.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 있죠? 부케 던지는 문화 있죠? 그거 하다가 완전 부러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니까 꼼꼼하게 테이프로도 파이팅 있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짤뚱하게 부케를 하면 일어서서 부케를 들었을 때 딱 예쁜 모양의 부케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케는 핸들을 묶는 것까지가 완성이고요. 부토니아도 남았어요. 부토니아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테이프로 똑같이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토니아는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시는 게 외국에서는 사실 부토니아도 엄청 화려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트렌드로는 남편께 너무 세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부님과 맞춰서 어색하지 않은 정도로 하셔서 가슴에 이렇게 달았을 때 한 요 정도 크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것도 너무 이제 아티스트적인 마음이 너무 크게 하면 화면에 잡힐 때 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내 결혼식이 아니고 꽃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혼사이기 때문에 망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는 게 언제나 포인트예요. 이렇게 커팅을 하신 다음에 길이감은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될 수 있게 여기다 리본을 달아주고 뒤에다가 핀을 꽂으셔도 되고요. 뭐 요즘엔 자석도 시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리본만 감고 가셔도 결혼식장 가시면 도우미 이모 계시거든요. 그 이모가 여기 시침핀 이만큼 달고 다니셔서 이렇게 잘 달아주시니까 굳이 내가 자석이나 옷핀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리본만 잘 감아주시면 돼요. 자, 리본을 묶어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은사 리본을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 딱 요만큼만 묶을 거거든요. 딱 요만큼만 묶어서 손에 딱 쥘 수 있는 정도만 할 거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시작점을 갖고 감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감다 보면 풀려요. 그럼 끝에다가 글루건을 살짝 묻힌 다음에 붙이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익숙하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을 잡아당겨가면서 밑에 스타트 라인에는 한 2번 정도 감아주세요. 리본을 당기면서 감아주셔야지 이 친구들이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요 리본을 감을 때 절반 정도로 겹칠 수 있게 해서 이 겹쳐지는 면 있잖아요. 이 면이 일정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되면 또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 간격까지 지키면서 감아주시고, 리본을 너무 헐겁게 감게 되면요, 부케 던질 때도 리본이 풀려요. 그래서 리본을 꽉, 그렇다고 또 너무 꽉 묶으면 꽃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요렇게까지 라스트 지점까지 오신 다음에는요, 이 친구를 살짝 여유있게 잘라요. 그러면 요 자른 가위 쪽 바위밥이 보이기 싫으니까 이걸 안쪽으로 살짝 접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겹치신 다음에 진주핀으로 핀을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진주핀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일자로 꽂게 되면 반대쪽에서 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들어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럼 꽃들 사이에 핀이 박히겠죠. 그래서 신부가 다치지 않고 리본이 튼튼하게 묶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아주면 마무리도 완벽하게 됐죠. 자, 이렇게 오늘도 부케랑 신랑님의 부토니아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이렇게 늦여름 느껴지는 부케가 느낌이 나나요? 그래서 저도 화이트 부케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서 엄청 손을 벌벌벌 떨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이 잘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친구가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제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를 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케를 되게 많이 어려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스파이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꽃을 소중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면 부케도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반 핸드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습 중에 부케를 받으면 100일 동안 잘 말려서 태워주면 잘 산다라는 뭐 그런 속설 때문에 부케를 말리시려고 하거든요. 이제 친구분이 이렇게 받으면. 근데 오늘 준비해드린 것처럼 카라라든지 튤립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마르지가 않고요. 뭐 어떻게 잘 말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쁘게 안 마르고 미라처럼 마르거나 그것조차 못하시는 분들은 말리다가 구더기 생기고 날파리 꼬이고 더 힘들어져요. 그 풍습은 한국에만 있는 풍습이고, 한국 여성분들은 거의 마르지 않는 이런 샤한 느낌의 아이들로 부케를 만드는 걸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거의 말리는 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혹시 부케를 던지면서 말려서 100일 뒤에 줄 거지? 라고 하면 그냥 100일 뒤에 가전제품 사줄게 라고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서로 부케를 말려준다거나 말리라고 하지 마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케를 만들면 더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 놀러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뵐게요.